담보도 보증도 없이 648억을 빌려준 은행, 그 이름은 수협입니다. 그 돈을 받은 기업은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의 회장은 성접대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인물. 그를 수사했던 해경청장은 지금 수협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돈과 권력, 성접대와 재취업, 주가 조작과 금융의 검은 연결고리입니다. 2023년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 재판으로 휘청이던 그 시점, 수협은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담보 없습니다. 보증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회사들까지 포함해 도이치에 총 648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시점, 수협 회장 노동진 씨는 성접대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그리고 그 수사를 맡았던 해경청장은 2024년 초 수협 자문위원으로 재취업. 말단 직원도 아니고 수협 중앙의 고위 자문직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 회의 한 번 나가면 끝. 이쯤 되면 보훈 인사 아니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죠. 성접대 무혐의 받은 수협 회장 김건희 연루기업에 648억 무담보 대출. 수사했던 해경청장은 수협으로 재취업.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보고 검은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의 대출부터 노동진 회장의 수사와 무혐의 판정, 그리고 보훈 인사로 의심되는 인사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새로운 것들이 매일 나와. 매일 또 나와? 어마어마한 게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나쁜 짓들을 보잖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나쁜 짓, 네. 패턴이 있어요. 그 범죄 패턴. 아, 그래요? 어떤 패턴이냐?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딱 있어. 이게 사법 리스크 있는 잡혀 들어가기 직전인 어떤 기업이 있어. 네. 그러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먹고 그 기업의 수사를 무마해 준다. 이렇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게 패턴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패턴의 범죄 혐의가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JTBC도 보도했습니다. 네. 좋다. 뉴스타파와 JTBC가 같은 날 보도했어. 예. 같은 날. 요즘 항의를 많이 받으시네. 네. 너무 힘들어. 순서가 중요해서. 아침에 맨날 그 전화 받습니다. 네. 자, 뉴스타파에 이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한 전혁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썼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 전부터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대출보다 좀 이상하네? 그냥 좀 생각을 하다가 다른 보도도 좀 참고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생각이 들어서 뉴스타파가 그럼 시간적으로는 JTBC보다 더 빨리 했어요? 저희가 빠르죠. 근데 JTBC는 근데 이게 가셨던데. 물론 JTBC 사랑하죠. 네.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네. 저쪽에서도 보고 있다. 그렇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판단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뉴스타파하고 JTBC.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또 JTBC에서 어제 방송에서 추가로 해서 저건 이제 우리가 못 쓰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방송의 퀄리티가 높은 데가 매불쇼예요. 나는 그거를 다 갖다 쓰거든. 저녁에 이거 좋네. 좋네. 종합 정립한. 야,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좀 비는데 다른 데 보도한 데 없나? 뉴스타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네. JTBC 항상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JTBC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잘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 진짜.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김건희는 진짜 이 범죄자 냄새 맡는 세파트야. 아, 범죄 냄새는 제일 잘 맡아. 범죄 탐지에는 야, 누가 이거 들어온 놈 없나? 맨날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나 봐. 쟤네가 근데 돈 좀 있나 보네. 돈 있고 범죄 있고 한 데는 김건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떤 일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수협과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수상한 정황이 많아요. 네. 그거를 시간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잠깐 해봤거든요. 자, 요거 뉴스타파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수협회장 선거를 하려면요. 수협회장 당선되고 싶어 하나 봐 다들. 수협회장의 선거를 하려면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갖고 있냐? 조합장들이 갖고 있어 투표권을. 그런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 5명에게 노 동진이가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이건 약간 나 좀 뽑아줘라의 느낌이네요. 야, 나 한 표만 해줘. 너 호텔에 가서 잡자리 한번 해. 내가 한번 쏠게. 대신에 나 한번 뽑아줘. 네. 이런 혐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선관위가 해경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해경에서 수사 착수를 합니다. 네. 해경 중요합니다. 수사 착수합니다. 그리고 3월에 노 동진이가 수협 회장이 돼요. 그리고 바로 성접대 의혹 보도가 이때 딱 터지는 거야.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이때 아마 김건희가 냄새 맡은 건 아닌가. 잠깐만 수협 돈 좀 있잖아. 돈 좀 있는데 야 냄새는 많이 구린데 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자, 3월 24일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무려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바로 그 달에.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2023년이라고 하면요. 네. 2023년 3월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권오수 회장이요. 유죄 확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웠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그건 문제 많다 뭐 이렇게. 문제 많지. 그러면 이거 언제 날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담보도 잡지 않고 신용이 참 좋은 회사구만 해서 100억을 대출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무려 648억 원을 대출합니다. 수협에서만 도이치모터스 계열에만 648억이다. 그리고 8월에 해경이 노동진을 무혐의 처분해주네. 야, 이상하지? 돈 들어왔냐? 돈 들어왔네. 무혐의 처분해주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으니까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해줬을 때 해양 경찰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2025년 1월에 퇴임을 하고 나서 수협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네. 이거는 이상하죠. 탁탁터닥탁탁탁. 근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요 표를 보면은 저 해경청장 있죠? 네. 23년 1월에 또 마침 해경청장이 됐네. 뭔가 딱. 이거는. 그리고 해경에서 담당 수사관을 딴 데로 옮기고 맞습니다. 다른 애를 거기다 앉혀봐. 수사 과정에 수사관 자체를. 그러니까 수사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수사관들은 딴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패턴이 또 도네. 자, 부연해 주십시오. 조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제 수협 쪽을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남해해경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부산지검으로 한번 불송치 의견으로 올라갔었나 봐요. 네, 올라갔었는데 보안수사 요구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부산지검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 예, 그렇게 수협 쪽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해경에서 한 거잖아요. 최종은. 그렇죠. 아니 그 부산지검에서 보안 수사를 요청했는데 해경 차원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오죽했으면 부산지검에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경이 이제 어찌 보면 부담을 다 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저 성접대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이 선거가 그 조합장들 아까 갖고 투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회장하고 이제 조합장에 총 92명이 투표를 해요. 네, 근데 이때 92명 밖에 안 당시에 돼.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3명인데 네. 3명. 이게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30표, 23표, 39표가 나와서 결선 투표까지 가요. 치열했구나. 진짜 중요하네. 5표가 어마어마.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표네. 최종적으로 그날 1번하고 3번이 노동진 회장이었는데 2표 차로 47대 45로 승리하셨어요. 와 대박이야. 와. 아 중요한 표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표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합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호텔 방에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 그것까지는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성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유 그러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네요 하면서 좀 억울하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해경 수사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성매매를 어쨌든 알선을 했던 그 유흥업소의 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아 업주는 업주는 처벌 받았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1심을 받고 2심에서 6월 달인가 그때 집행유예를 풀려났습니다. 2025년 1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좀 바뀐 다음에 처벌받긴 했지만. 예, 그렇죠. 그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어쨌든 이분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는데 성매매를 알선하고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와 이상하다. 아니 그런 근데 상황이 된 거죠. 그 호텔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성과 그 조합장이 들어간 것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그게 이제 CCTV가 아마 없었다고 해요. 들어가는데. 근데 진술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보도로 찾아본 건데 일부 보도를 살펴보니 뭐 들어갔지만 뭐 성관계를 하진 않았다. 뭐 이런 증언이 실제로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서가 되게 궁금하네.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함께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근데 들어가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니 마음에 들어서 사귀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불기소한다는 게 저기요, 그럼 가정 날라가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가정이 날라가. 그 업주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주의 지인이 그 업주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뭐 노동진 회장하고 뭐 이제 6명 와가지고 돈을 이제 얼마를 해가지고 이제 호텔로 올려 보냈어라는 녹음이 나온 거예요. 그럼 빼박 아니야? 사실은 그 기사만 원래 단편적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도이치하고 연결돼서 나온 게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 빼박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불기소장이 궁금하다고 하잖아요. 이유를 쓰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니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 이거는 돈을 우리는 사랑을 한 거다. 연애를 한 거다. 그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무혐의로 해줄 거예요, 본인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마치 기세가 줄에 봐줄 기세네. 아니 그렇게 애써서 이유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수협에서 100억을 빌려줬잖아요 도이치에. 맞습니다. 무담보로. 네. 근데 신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그럼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거래 대출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2020년에 다 끊겼어요. 진짜 제가 추가로 좀 확인해 보니까 도이치 파이낸셜 쪽에 2021년에 한 번 거래가 있긴 했었는데 농협이랑 21년. 네, 수협하고 수협이랑. 예, 근데 대출이 이미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사실 이제 신규 대출을 내준다는 거는 원래 기업의 신용이나 자산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원래 내주는 것이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도이치모터스가 기업 자체로서 이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는 게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출이 나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은행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전달에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1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신규 대출을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상황인데 네. 되게 용기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00억이나. 100억 아니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648억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토탈. 다. 자회사까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해경 청장 아까 저 수협에 들어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시에 해경에서 일했던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예, 수협에. 아, 실제로. 그래요? 청장뿐만 아니라. 청장뿐만 아니야. 엄청 많아. 그 혹시 읊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괜찮아요. 네, 아무튼 많아요. 네, 많아. 엄청 많이 들어가. 네, 수협도 해명하는 게 저희가 해경 출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원래.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이게 밝혀지게 된 경위가 뭐냐면 7월 31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취업심사 고위공직자 그렇죠. 취업심사 네, 네. 퇴직자들 네네네. 한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7월 25일 날 심사를 했는데 여기 해경청장이 수협에 간다? 이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가는 거 맞냐? 이런 뭐 수사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냐? 네. 했더니 아직은 자기네가 풀을 꾸리는 중이라서 위촉을 한 건 아니다. 수협이. 네, 근데 위촉 대상이 아마 이제 그분이 포함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JTBC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나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뭐 들킨 다음에 안 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 이 패턴 기억을 꼭 해놔야 돼요. 도이치가 파도 계속 나와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전의 범죄 패턴은 동업자의 돈 그냥 다 빨아먹고 동업자 감옥 보내는 거. 네. 요건 이제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되고 나면은 아주 범죄 냄새가 짙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빨아먹고 범죄를 덮어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는 이게 약간 여담일 수는 있는데 이 수법을 김건희가 창안한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전 기자님 모르시나요? 그 특수부 검사들이 변호사 돼가지고 돈 버는 수법이거든 이게. 아 예. 그죠? 그쵸. 그 봄 되면은 어떻게요? 인사철이 돼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초동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 검찰 또 수사 열심히 하겠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 일감을 만드는 거야 일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캐비넷에 넣어놨던 사건들을 네. 지네 선배들이 퇴직하면 꺼내요. 그래요? 그러면 나온 검사 입장에서는 얘는 사건이 있건 없건 지가 변호사 직함을 달고 대기업 이런 데를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 저기서 뭐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를 선임하시면 사전에 좀 이렇게 저기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하다 나왔잖아. 아니 무슨 건달입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요렇게 봤는데 저 탁자 위에 뭐 삼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요렇게 봤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봤는데 요렇게 봤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기업 입장에서는. 나갔다도 그 사람 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걔들이 초기 기반을 잡는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와 무섭다. 점검해서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1억이야 시작할 때. 예. 예. 와 근데 시작이 기자들은 시작은 1억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가가지고 얘가 내가 방금 전까지 검사했는데 당신 좀 그렇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만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게 변호사끼리 옛날부터 알고 있는 재래의 수법이야 그게. 이게 사실이면 그 나간 검사에 대해서는 그냥 퇴직금 차원에서 선배한테 챙겨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뭐 그럴 거죠. 수 있겠지. 네. 왜냐하면 그 챙겨주는 애도 언젠가는 또 챙김을 그럼 받아야 당연하죠.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왔어요. 근데 후배 검사로 두 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소문이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도 대관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욱 검사나 박수상 검사한테 기자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예. 혹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딱 아는 거야. 최강욱이가 또 갔나 보구나. 그러면서 뭐 있을 것도 같아요. 뭐 느낌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지. 그냥 우리 형님 또 가셨네 벌써 하고. 근데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봐봐. 우리 둘이 검사야. 우리 선배 최강욱이 나갔어. 저러고 돌아다녀. 그리고 저러고 이제 돈 벌어. 근데 너가 최강욱이고 뭐고? 나는 저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너가 벗어날 자신이 있냐 이거야. 그럼 좀 더 악질적으로는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전화를 걸어. 최욱 부장 나야. 그러면서 잘 있지? 저기 뭐 요즘 삼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거 조금 신경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경제가 중요하잖아. 우리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딱 끊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들겠어요? 바로 저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윗선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거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싫어해. 상도 이상. 어떻게 옆에 앉혀놓고 그 짓을 하냐. 그 이건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지들이 돌아서서 욕하기는 해요. 최강욱이 나가가지고 옆에다 앉혀놓고 전화질 하더라. 이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걷다 대고 아니 요즘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는 안 하지. 못하지. 아니 그러면 나 정도 돼야 그거를 거부하지. 이거 그냥 놔두면 무조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꾸만 맞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의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제도를 바꿔야 돼. 그리고 제도. 그 제도의 핵심이 그러니까 한 기관의 권한이 집중되는 거를 반드시 분산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다 전화할 필요가 없이 네. 검사한테만 전화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그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법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봤다. 네. 이게 좀 대출이 좀 648억.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 노동진 회장 취임일이 정확하게 2023년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 네, 27일인데 이 취임식을 3월 24일 날 했고 근데 선출은 2월 16일 날 됐거든요. 선출은 2월 16일. 네, 그러니까 약간 저거랑 비슷해요. 그 대통령. 네, 대통령 인수위. 인수위 기간 이제 비슷할 때 이제 24일 날 대출이 실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수협에서 이제 반론 같은 걸 좀 보내서 저도 봤는데 이거 3월 10일 날 이미 심사에 착수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반론을 하는데 이제 약간 그 명태균
공천 사건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인수위 시절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 어디서 많이 해본 수법이잖아. 다. 이 패턴이 좀 있다니까. 패턴이. 지금부터는 수협의 수상한 대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의혹에도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 판결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023년 1월 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쥔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 회장을 해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3월 노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협은행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갖다가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퇴임한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해경이 무혐의 처리했을 때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의 설명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 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선관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던 시점입니다. 해경은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 수사관이 돌연 지역 파출소로 발령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직인 수협 자문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25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관 인사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장 무혐의와 수협중앙회 재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도 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해경 수사를 받게 된 2023년도부터 매년 퇴직 해경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노 회장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받았던 수협 조합장 3명도 수협 간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수협은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수협 비상임이사, 노량진 시장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호텔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노 회장과 함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취임 이전에도 해양경찰 퇴직자를 위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수협 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예.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취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군요. 네, 더 취재해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양진 기자였습니다.